한국의 시스템에 희망을 건다. 현재 영국 정부가 한국의 시스템을 복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영국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영국의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른 부분과 함께 실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우리 한국의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확진자 완화 추세에 따라 우리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몇 주 동안 새로운 사례가 감소한 후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일부 규칙을 완화하여 스포츠 경기를 재개하고 관중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우리 정부 당국의 발표를 전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부분이 분명 존재하지만 경제 사회적인 부분에서 일부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에 철저한 관리 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시행한 우리 정부인 것이죠. 이런 우리 정부가 구축한 시스템이 유럽의 강국이자 우리의 우방국인 영국에서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에 의하면 현재 영국 일부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통제 명령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로 3단계 경보 수준이 발동되었으며 현재 하루 확진자가 12,000여 명을 돌파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국 정부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방역 대응으로 초래된 이러한 결과를 뒤집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한국의 시스템이 그들의 희망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영국이 지금 한국식 역추적 시스템에 희망을 걸고 있다면서 현재 영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감염률이 낮아질 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접촉자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것인데요. 영국 정부 관리들은 슈퍼 전파자 케이스나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다른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킨 장소들을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고안된 한국이 영감을 준 접촉 추적 시스템을 추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국 정부에서는 현재의 위기를 넘긴 후 감염률이 떨어지면 확진자를 역추적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현재 준비 중이라는 것인데요. 영국 최고 의료 책임자인 크리스 휘티 교수가 한국이 역추적 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진원지를 추적하고 있음을 장관들에게 브리핑하였다는 기사는 현재 영국이 단지 37%의 확진자만을 추적해내고 있지만 확진자 중에 최소 절반의 사람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정부의 브리핑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추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영국 정부 소식통은 현재 확진자를 역추적해 나가는 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높은 확산 상태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기에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타이밍에서 한국의 추적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한국의 역추적 방식은 그저 단순히 양성 반응 환자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수천 명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슈퍼 전파자를 찾을 수 있는 방식이며 한국의 정부 관리들은 이 방식으로 한국의 한 초대형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한 명의 확진자로부터 5,000건 이상의 사례를 추적한 바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하원 의원들에게 휘티 교수는 역추적 방식은 점점 더 중요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팬데믹 초기에는 분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좀 더 명확해진 것은 집단 감염이 일어난다는 사실인데 한국과 중국이 이것을 정말 잘 보여주었다라고 설명한 바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클러스터를 찾아서 해당 장소에 다녀온 사람을 찾기 위한 역추적 방식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부분을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저명한 정치 고문인 닉 티모시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영국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대해 비판하는 텔레그래프 칼럼에서 한국은 팬데믹에 영향을 받은 최초 국가 중 하나였지만 영국과 달리 준비되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과 영국의 정책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한국의 대중은 처음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말을 들었으며 마스크 없이 대중교통으로 여행하는 것은 즉시 금지되었고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누구나 검역소를 통과해야 했는데 이와 같은 규제가 영국에 도입되었을 때는 이미 팬데믹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소란스럽지 않게 추적 프로그램을 가동했으며 신용카드 기록, 휴대전화 추적 및 GPS 위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 주변에 있었던 사람을 추적했으며 대량 테스트 프로그램과 함께 한국의 이런 추적 방식은 새로운 사례의 수를 항상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그는 이런 방식을 통해 한국 정부는 노약자와 취약 환자를 격리, 입원시키고 보건 관계자를 보내 무증상 환자를 하루에 2번 검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한국의 방역에 대해 영국과 비교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서구권에서 일부 나온 주장 중에서 한국이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를 한다는 억지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영국 공직사회는 평상시에도 도전했어야 하는 지적, 철학적 편견에 근거한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확산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
것이며 아무도 우리의 집단 건강에 대한 접촉 추적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이 중대한 비상사태에서 이제 우리는 사생활에 대한 우리의 가정을 제고해야 하며 한국이 그렇듯이 국가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구권에서 또 하나의 논란이었던 마스크 착용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맹비난하고 있는데요. 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영국의 보건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고 했는지에 대해 그 근거를 설명하지 못했다 비난하는 그는 아마도 그들은 의료진과 다른 응급요원들을 위한 부족한 개인보호 장비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었겠으나 이미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장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정부의 미숙함을 드러낼 뿐이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5만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걱정인, 어찌 보면 영국보다 더 심각한 우리의 동맹국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도 한국에 대한 재조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큰 영향력을 가진 브루킹스 연구소는 한국과 대만은 시민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유럽과 북미에서 확산되는 허위 정보들을 방지하는 데 두각을 나타냈다면서 한국은 공중보건기관을 시민들에게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기항지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많은 채널을 통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평가했는데요. 또한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찾음으로써 한국은 가짜 정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팬데믹에 대한 대응의 필수적 부분으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도화했다는 것과 별도의 의사소통을 위한 창구 역시 열어둔 것, 그리고 긴급 재난문자 메시지 시스템과 같은 여러 채널 또한 구축해둔 부분에 주목한 보고서는 아울러 한국은 정보에 대한 개방성과 투명성을 핵심 가치로 하였다면서 이태원에서 클러스터가 발생했을 때도 테스트를 꺼리는 사람들을 위해 익명의 테스트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는 것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정보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는 인프라 구축과 컴퓨터 장비의 보급을 의미하는데, 한국의 교육부가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가지지 못한 20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노트북과 같은 장비를 빌려주었다면서 이미 고도로 디지털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런 부분은 약 4,200만 명의 국민들이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하지 못하는 미국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며, 미국인 중 상당수는 시골 지역에 거주하고 흑인 및 히스패닉의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더 높아 인종적,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부분이며, 온라인 교육 부분 역시 이런 기본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설명하는 보고서인데요. 한국이 이런 완벽한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였으면서도 더욱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보고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인의 97% 이상이 스마트폰이나 PC를 소유하고 있지만 노년층들은 온라인에 접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1000개의 디지털 교육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제 이런 인터넷 접속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팬데믹을 넘어 국가의 디지털 자산 기반을 다지고 있다 분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공중보건 관리들과 정치가들 간의 명확한 분업이 가능했다는 보고서는 한국은 정치인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공중보건 지침을 전달하는 데 앞장서도록 했으며, 그런 다음 수많은 채널을 통해 이를 국민들에게 알렸는데, 현재의 미 연방정부가 이러한 전략의 일부만이라도 채택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그저 희망일 뿐이겠으나, 주정부들은 이런 접근 방식을 통해 배울 수 있으며 의사소통을 전문가들이 하게끔 해야 혼동을 완화시킬 수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태로운 다른 국가의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K-방역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의 위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기이기에 한국 방식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영국처럼 더 많은 국가에서 한국의 방역에 대해 연구하고 응용을 하는 사례들이 많아졌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BK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